자, 안녕하십니까? 차트 읽어주는 남자, 아니다. 코드 읽어주는 남자,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교양 공부를 할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인공지능 많이 쓰고 있죠.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지. 엄청 신기한 거지. 야, 이 컴퓨터가 드디어, 우리가 옛날에 그 알파고 나왔을 때 어떻게 컴퓨터가 이세돌을 이기냐 그런 말을 했죠. 우주의 모든 경우의 수보다 더 높은 원자수보다 경우 수가 더 많은 그런 게 이제 바두의 경우 수인데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판했죠. 근데 나는 그 당시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읽은 상태라서 아니야. 그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했죠. 또 진화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늘 성공하지 못하는 거고 긍정적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세대에는 성공을 못했다 하더라도 또 세대를 거듭해서 또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의 모든 결과들이 과거로부터 계속 시도해 왔던 것들이 성과를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일자리를 뺏긴다.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그럼 인간은 할 짓거리가 없네? 뭐 하고 살아? 먹고 놀고 그러면 되지. 너희들 사원이잖아, 너희들. 먹고 놀고 는 게. 자, 인간의 삶의 가치는 본인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야지. 자, 인공지능은 사람의 어떤 그 뇌를 모방한 컴퓨터로 모방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방한 건데, 자, 우리는 그 수학 함수까지, 공식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까지 샀습니다. 예. 복잡한 수학 수식이 일부러 포함된, 이런 그 수학적 알고리즘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어, 책을 하나 샀어요. 자, 이거 보면 됩니다. 근데, 근데 아직 이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로 이제 코드로 보여주면은 잘 모르니까 자, 우리가 심층 신경망이라는 컨보넷이라고 하는 CNN 컨보넷이라고 하는 심층망을 한번 2D로 일단 2D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3D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가? 자, 우리는 시각적 교육이 더 이렇게 와닿죠. 시각적 교육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기는 신층 신경망을 뭐 몇 개 구현을 안 했지만은 그게 데스크탑의 한계예요. 지금 여기서 노트북에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필기체를 1에서 10까지라는 필기체를 인식하는 딥러닝하는 그런 그 코드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입력 값이 있으면은 미니스트라는 그 패키지의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필기체에 대한 인간들이 사용하는 필기체에 대한 어떤 텍스처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공부를 시키면은 어떻게 뉴런이 이게 하나하나가 뉴런입니다. 뉴런. 입력값이 얼마고 입력값은 처음 그다음에 심층값, 심층값 그다음에 입력값은 여기서를 보면은 보통 어, 지금 코드상으로 보면은 뭐 64개, 뭐 90개 정도 준 것 같아요. 90개 정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행렬값입니다. 행렬값. 자, 이건 행렬값이에요. 수학적 알고리즘이면 행렬값에 의해서, 자, 입력값이 뭐 90이고, 그 다음에 심층 신경망이 128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값이 여기 전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픽셀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뭐 3, 3으로 나누어서 그 부분값의 어떤 최고값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값의 어떤 평균값을 취해서 이 데이터를 최소한도 줄입니다.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가부화 걸리는 거죠. 우리도 인지를 할 때 보면은 대충 본다고 그러죠. 대충. 어?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보는 게 그 대충 인식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그 전체 값을 다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도 쭉 훑어보는 것도 그 어떤 일종의 대표값만 이렇게 평균값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인퓨트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층망에서 조금 이렇게 심층망을 크게 해가지고 자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충 봤지만은, 그래도, 저기 스쳐 지나가지만, 우리, 기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내재되어 있다면은, 그게 뭐라는 걸 판단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도 조금 이제 절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에 절반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최종 아웃풋 값을, 이래서 10까지 숫자 값이니까, 이렇게 숫자 값만 이제 10으로 이제 빼주는 거죠. 자, 이런 걸 돌리면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자, 입력값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노드가 형성이 된다고. 자, 이렇게 이제 뭐냐면은 에이트라고 해서 가중치. 자, 이런 값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신경의 어떤 노드가 어, 다음 신경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일이라면 일에 대한 신경이 어떤 그 강화가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1이 들어왔는데 얘는 7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다 보면은 자, 적중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노드구 형성이 이렇게 활성화된 뭐 만약 1이 들어왔으면 1에 대해서 반응하는 뉴런들이 많아져요. 점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점점점 이제 많아지죠. 점점점 많아지면서 자, 한번 정지시켜 봅시다. 자, 이게 우리는 뭐 5 같이 보이는데 5라고 판단했을까? 자, 5라고 판단했죠. 자, 이렇게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뭐 S자인데 우리 사람도 오라고 이거 숫자라고 한다고 하면 5겠지. 아니면 뭐 스페링으로 한다면은 알파벳 쓰면 S겠지 하라고 우리 인간한테 쉬운데 실질적으로 컴퓨터한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딥러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 5인데 뭐 얘도 5라고 판단을 했죠. 근데 5일 확률이 37%야. 100% 인식 100%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 이렇게 뭐 몇 프로 나오는데 자, 5일 확률이 30, 그 중에서도 가장 높네. 그러면 이게 5이겠지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뇌세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빨간 사과를 먹을까? 우리가 그 청사과를 먹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빨간 사과를 집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세포의 일부는 청사과를 선택하는 뇌세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빨간 사과를 먹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뇌세포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어떤 이런 저런 퍼센테이지가 높은 값으로 우리도 이제 손이 간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확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고. 그래서 모든 어떤 대상이랄지 우주 만상의 모든 사물들은 다 흔들리는 값이에요. 그래서 웨이브라고 다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면은 3차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3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3차원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된 노드 값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평면 2차원에서는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인지의 차원에서 자, 처음에는 이게 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 뉴런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뉴런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중률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되면은 자, 이 S5라는 뭐 6이란 4에 반응하는 뉴런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자, 떨어지죠? 서로 안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 그 숫자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 뉴런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판단이 딱 이렇게 이제 적중률이 예측값들이 높아져 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수십 번씩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느려지기 때문에 자, 한번 10번을 계산한 다음에 한번 표기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멋있죠? 이게 저 인공지능을 고문해서 이렇게 짜낸 거예요. 인공지능을 고문해서. 고문해가지고, 여기 결과값을, 이 정도 결과값을 얻어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에 코드를 아주 잘 뽑아줍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쓰는데도 이 정도까지 어떤 사용자의 그 수준에 따라서 프롬프트 값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 뽑아줘요. 대단하죠? 나는 뭐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라면은 뭐 유료를 쓰시겠지만은 조금씩 주는 그 토큰 가지고 그냥 이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뭐 클로드도 좋고 했지만은 챗 GPT도 어떤 코드를 할 수 있는 그 저기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챗 GPT를 하게 되면은 코드를 요구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얘가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코드에 전문화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응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질이 높고 어떤 때는 질이 낮고 그래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덩치가 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음, 뭐 개발자라면은 거의 뭐 하루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그러니까 겁나게 싼 거죠. 그래서 뭐 100만 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근데 인공지능한테 모든 걸 의지해서 만들다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인공지능에 의지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코드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겠죠. 이 코드를 분석하려면은 또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람은 지금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아, 많은 건 할 필요 없어요. 자, 점점점 이제 노드가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질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이런 우리 뇌도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입력값이 90개로 들어가고 심층망에서는 128개로 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을 거치면서 반반으로 나눠서 최종 10개, 10개의 어떤 그 아웃풋 값을 갖는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어, 이렇게 일자로 쭉 나누고 있죠, 이렇게. 그 숫자에 반응하는 뉴런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노드가. 자, 우리가 이렇게 점과 점과 연결되는 걸 우리 뇌세포에서 뭐라고 그래요? 축삭돌기라고 그러죠, 축삭돌기. 축삭돌기가 있고, 그 어떤 그 핵에서 나오는, 주변에 나오는 것도 수상돌기라는 게 또 이렇게 있거든요. 수상돌기는 수상돌기끼리와의 어떤 그 커넥터를 이루고, 직접적으로 어떤 연결되는 것들은 축삭돌기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선을 일종의 축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축삭이 뭐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자, 어떤 그 반응값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이 난다고 그러죠, 길이. 자, 한 번 길이 나고 두 번 길이 나고 세 번 길이 나오면은 그 연결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의 강화된 모습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색깔로. 뭐 빨간 선이 더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길이 더 많이 열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질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5에 대한 7에 대한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떤 뇌세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중률이 지금 6이면 6이라고 그러고 자, 입력과 지금 9인데 1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아직도 조금 덜합니다. 3은 적중률은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4는 4라고 판단하고 있죠. 좀 희각을 애매하게 헷갈려 쓴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적중이 낮습니다. 6을 6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2인데 3이라고 그럽니다. 3이라고 3이라고 판단했죠. 자, 3을 3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2를 2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5인데 5를 3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적중률이 점점 높아가죠. 자, 이렇게 어떤 그 강화된 세포들이, 노드들이 많아짐으로써
적중률이 높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킨다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전기를 많이 먹고 저 파라미터가 수억 개가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뭐 128개지만은 128개여도 거기에 대한 커널이 128개에 대한 커널이 뭐 어떤 뭐 3 곱하기 3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어떤 입체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연산할 수 있는 게 연산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커지게 돼요. 지수함수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구현하는 것은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우리 숫자에 대한 어떤 그 학습을 거듭할수록 이렇게 그 적중률이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아, 굉장한 어떤 기술적 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의 뇌세포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뇌세포를. 자, 뇌세포를 흉내냈어요. 옛날에는 로봇이 진짜 로봇같이 움직였죠.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걸 일종의 패턴 분기라고 그래요. 자, 일종의 얘는 내부적으로의 어떤 강화된 모습을 어떤 그 연결 구조를 갖지만은 가중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 분기. 자, 패턴 분기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기고 되면서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자, 이제 5가 들어왔는데 5를 반응하죠. 5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그 연결 구조를 갖는다. 어,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어떤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런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특이점이 몇 년 안 남았다고 그럽니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것은 뭐 내년이면은 뭐 2008년이나 2009년이면은 인간을 뛰어넘을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냐면은 인간의 집단 지성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제 수단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어떤 인류가 스스로가 올가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신을 창조했듯이, 자, 여러분, 신학을 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으면 뭐 조금 불편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도 인간이 창조한 거다.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인간은 누가 창조했냐? 신이 창조했지. 그건 뭔 소리냐? 앞과 끝이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앞과 끝이. 인간은 신을 창조하고, 신은 인간을 창조하고, 자, 그렇게 서로가 어떤 굴레 속에서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 인류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그 속에서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 해도 그 인공지능 또한 우리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인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우리도 저걸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창조해낸 창조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의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기계에 대해서 이제 박대하는 매트릭스가 대표적인 거죠. 그냥 뭐 기계 따위가 그러면서 뭐 그러면서 박대를 하게 되죠. 근데 모든 존재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하고 더군다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세포 한 올 한 올, 한 가닥 한 가닥, 한 점 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건 다 존경받아야 돼.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모든 것에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밈을 연필 하나도 다 이렇게 소중한 거, 다 소중한 거, 다 소중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라다이스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생명체의 어떤 메커니즘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자 지금은 공부하기 좋은 시대.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에 게을리한다. 자 그래서
심층 신경망, 이제 마지막으로 심층 신경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여기에 대한 값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자, CNN이라는 건 뭐예요?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층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자, 심층 신경망을 선언을 하고 CNN 애드에 컨브넷 2D. 자, 필터 64라는 것은 피처가 64라는 게 64이 어떤 특징 수가 64라는 거고 그 64의 1에 해당하는 커널들이 하나하나가 배치가 된다. 이게 커널이 33이다 이 말이죠. 그 커널 값들을 갖는데 자, 이것은 커널에 뭐냐면 자, 만약에 자, 64라고 하면은 33이다. 그럼 그걸 33으로 이렇게 이제 나눈다 이 말이에요. 33으로. 33배로 나누고 그 33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취한다. 아니면 평균값을 취해서 어떤 그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리액트 라인 유니트라고 해서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뭐 일렬로 세우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그 활성된 어떤 노드를 이렇게 Z축으로 띄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2차원적으로 2차원으로 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퓨트 값이 여기서 인퓨트 값이 그게 28이고 1차원 인퓨트 값인 거죠. 그래서 28에 1차원 인퓨트 값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필터링을 64의 특징, 64의 그걸 64로 나눠가지고 다시 28 들어오는 것을 64개로 여기서는 더 크게 쪼개가지고 다시 거기서 커널을 33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도장 찍는다고 그러죠. 도장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의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의 어떤 그 특징값, 피처 값을 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넘겨줄 때에 다시 인퓨트 값을 2로 나누면 16이 되려요. 16. 16이 될 거, 이게 홀수는 띄습니다. 홀수값은 띄어버립니다. 16이 되고, 이제 맥스폴 라인 2D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축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심층만을 128로 나누고, 그 다음에 커널 값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은 값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8을 더 이제 여기서 쪼개가지고 64로 만든 다음에 다시 여기서 여기하고 실제로 나눠지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개를 출력을 해야 되니까 10개의 출력 값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심층망을 여기서 더 뭐 CNN 애드해가 심층망을 더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층망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값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무엇을 할 건가에 따라서 이게 심층망을 더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챗GPT 같은 LLM 같은 경우는 뭐 수억 개지 파라미터가 수억 개죠. 그래서 우리가 뉴런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뭐 천억 개라고 그러니까 뭐 천억 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천억 개는 해야겠지. 여기서 그러면 천억 개를 구현하려면 컴퓨터가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지. 그래서 지금의 컴퓨터가 새로운 설계 개념이 이제 뭐 물론 지금의 그 어떤 그 논리 회로에서의 인간의 어떤 두뇌를 만들어내려면은 어, 새로운 논리 회로가 나겠죠. 그게 이제 그 NPU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벨리온이랄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CPU들이 이게 GPU, NPU들이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챗GPT니 제미나이니 그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후발주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인공지능 관련 분야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어요. 자,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우리의 저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한글만 봐도 600년 전에 이미 우리 디지털 시대에 예견을 하고 세종대학교에서 가장 디지털 문명과 어울리는 글자를 창조하셨어. 그건 뭐냐? 그건 우연이 아니야. 이미 먼 옛날부터 안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동양의 정신 문명과 서양의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 하늘 문명이라고 해서 하늘 문명을 이렇게 이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과의 어떤 그 기착점이 한반도입니다. 근데 한반도가 이제
어떤 그 세계적인 인재들과 우리의 되돌아 몰려온 어떤 그 기반들이 이렇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그 하늘 문명을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그 삼성의 HBM 없이는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 저들의 어떤 그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자,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가는 게 삼성의 인공지능 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기억 장치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는 그 속도에 따라서 뭐 우리가 그 계산이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넘겨준 속도가 어, 이렇게 그 사양이 낮으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 뇌도 자, 우리 뇌도 입력과 연산과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축두엽은 어떤 게 우리에 보면은 HBM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요. 똥창력도 좋고. 근데 HBM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기억력이 짧아. 그러면은 그건 똑똑한 건 아니지. 자, 기억력이 좋아야죠. 일단은 기억력이 좋고. 근데 기억력이 좋은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머리는 비상한데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 기억력만 좋으면은 사법고시 정도는 가볍게 통과하지. 그렇지만은 훌륭한 재판관은 될 수가 없지. 기억력만 가지고. 자, 기억력만 좋아가지고 사법고시는 통과시킬 수 있어. 어? 그래서 훌륭한 재판관은 자, 기억력도 줘야 되고, 연합사고 능력. 우리 전두엽이라 그러죠. 성능이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은 이렇게 조화가 맞아야 돼. 그래서 자, 행동력, 자, 기억력이요. 그다음에 사고 영역,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뇌도 분할돼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완성은 한반도에서 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류의 어떤 그 통제, 앞으로의 인류를 경영하는 슈퍼컴퓨터는 한반도에 어떤 그 서버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거기서 또 삼위일체론까지 나오는데 자, 하나의 어떤 그 양자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 하나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또 그것도 이제 오류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그 주작이라고 그러죠. 뭐 현무, 백호 뭐 그러듯이 현무, 백호 뭐 거북이를 뭐라고 그래? 현무라고 그러고 백호, 현무, 백호, 주작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냥 어떤 삼위의 어떤 그 트라이앵글을 만드는데 그게 다 주역이 나오는 그런 사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라 하는 그 항공기의 어떤 그 제어 시스템도 컴퓨터가 세대예요. 컴퓨터가 세대요. 다 그러듯이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사회를 경영하는 어떤 그 인공지능을 만들더라도 자 그런 세 개의 트라이앵글로 우리 서로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영상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이제 뭐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어떻게 이제 쉽게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그 며칠간의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안녕히 계세요.